네, 이번엔 반도체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노태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은 아니고 어제 오후쯤에 나온 것 같은데. 저녁 시간, 한국 그렇죠. 시간 저녁에 나왔습니다. 그 시적은 2시에 나왔고요. 네. ASML 그 컨퍼런스 콜이나 뭐 자세한 이런 네. 이야기들은 6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ASML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 1분기죠. 1분기 네. 실적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쪽에서 반도체 갭 주가가 어제 폭락을 했어요. 그걸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ASML은 급락했습니다. 7%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뭐 실적부터 한번 보죠.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러니까 1분기 매출을 보면 네. 52억 9천만 유로를 했거든요. 네. 한국 돈으로 한 7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뭐 순이익은 12억 2,400억 유로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 비교하면 네. 이제 매출액이 26.9% 빠졌고 이제 순이익은 40.2% 감소했어요. 워닝 쇼크잖아요. 어닝 쇼크죠. 예상보다 훨씬 못 나왔습니다. 뭐 이건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은 돼 있긴 했습니다. 무조건 지난 분기보다 빠지는 건 맞는데 네. 지난 분기에 매출이 높았던 이유가 네. 중국 쪽에서 DUV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저 EUV 장비 수출 규제를 하니까. DUV 장비요. DUV. 그러니까 EUV를 수출 규제를 하니까 DUV 쪽으로 많이 산 거 아니에요. 작년. DUV도 이제 제재를 하니까 DUV까지 많아진 거예요. DUV도 지금 일부 모델에서 합니다. 제재를. 네. 그러니까 DUV 쪽을 중국이 뭐 성구매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4분기 때 완전 많이 샀죠. 그래서 그쪽이 일단은 그 뭐 매출하고 순이익은 빠졌고. 네. EUV 장비는 몇 대 나갔어요? 12대 나갔는데 매출 네. 인식한 건 11대입니다. 한 대는 지금 저 선착 중이거나 뭐 이렇게. 뭐 이제는 뭐 도착했을 것 같고 뭐 4월 중으로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되겠죠. 2분기에.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몇 대 나갔어요? 작년 1분기에는? 작년 토탈 해가지고 한 뭐 보통 50대 60대 나갑니다. 50, 보통 5, 60대 50대. 나가요.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보면 24 이렇게 보면 한 5, 60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도 엄청 줄었네요. 수주 잔고는 엄청 네. 줄었는데 네. 뭐 사실은 보통 이 정도예요. 보통 이 정도인데 지난해 4분기에 유난히 좋았다. 4분기가 유난히 좋았습니다. 4분기에 유난히 좋아가지고 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60.7%준 36억 1,100만 유로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평년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고 수주잔고에서는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중에서 EUV 장비 같은 경우에는 네. 6억 5,600만 유로라고 해요. 네. 한 6분의 1, 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EUV 장비 수주 잔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걸 시장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저기 다른 기업들 주가에 반영될 텐데 일단은 안 좋게 봤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급락을 했다는 건. 네, 맞습니다. 왜 안 좋게 본 거예요? 뭐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뭐 그렇게 당연하겠지만. EUV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시장에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EUV 장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니까 뭐 다른 장비도 이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EUV 장비가 수요가 떨어진 건 맞습니다. 사실 살 수 있는 고객사라고 하면 굉장히 적어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첨단 저 D램이나 파운드리 아니 첨단 D램 쪽이겠죠, 많이.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삼성, TSMC, 인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5군데 정도. 그다음 이제 라피더스 라피더스. 일본의 라피더스. 네.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미 살 만큼 샀어요. 삼성이나 TSMC 같은 경우에는 아니, 추가로 더 그러니까 늘려야 하는 수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건 또 하이엔의 하이엔에 EUV 그러니까 기존의 EUV보다는 하이엔에로 간다는 그쪽에 거죠? 대한 수요가 이제 좀 늘어나겠죠. 음. 근데 이제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은 좀 넣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마이크론은 지금까지 DUV로 했잖아요. DUV를 했고요. 이제 D1C에서 네. D1C에서 한 레이어 합니다. 한 레이어 EUV로 한 하기 때문에 레이어만. 그래서 EUV 장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몇 대 사야 되고 뭐 몇 대 좀 준비해야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D1D 이제 차세대로 또 간다고 하면 지금 차세대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EUV 장비를 더 늘려야겠죠. 이번에 그러면 하이 NA EUV 장비에 대한 그 뭐 수주라든가 잔고라든가 이런 건 안 나왔죠? 보통 하이엔의 EUV에 대한 거는 정확히 공개는 안 하지만 네. 어느 정도로 코멘트를 했었냐면 뭐 굉장히 그 오더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게 삼성이 뻔하죠. 어딘지 삼성, TSMC, 하이닉스, 인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고 와, 이 정도로 저기 엔비디아든 AMD든 주가에 반영돼야 하나라는 싶을 정도로 이게 저기 ASML 실적에 대해서 과민 반응
이라고 해야 하나 해간 되게 상당히 반응이 격하게 나왔는데 근데 아마 오늘 또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방금 TSMC 실적이 나왔는데 네. 잘 나왔어요. TSMC TSMC 실적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5나노를 보면 되거든요. 5나노 쪽에 보면 HPC랑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 뭐 인텔 그쪽이 지금 다 5나노를 써요. 네. 3나노는 지금 FM만 쓰고 있는데 네. 3나노는 좀 줄었습니다. 근데 5나노가 QOQ로 늘었어요. 이거 보면 뭐- 얼마 정도 늘었어요? QOQ로 5나노는 2% 늘었네요. 2%, 네, 네. 2%포인트? 네. 7나노도 한 2%포인트 네. 늘었구나. 그러니까 3나노가 빠진 거죠. F 물량이 빠진 겁니다. 3나노 빠진 거면. 네. 그래서 뭐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지금 TSMC의 전체 매출을 보면 HPC에서 46%가 남았는데 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뭐 이전에는 거의 절반 이렇게 했는데 네. HPC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강한 것 같고요. 뭐 지금 최근에 저희가 저번 주에도 그 AG 그러니까 AI 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네. 만든다는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계속해서 녹아날 겁니다. 음. 계속 좋을 겁니다. 일단 TSMC에게 좀 전에 나온 실적만 보면 1분기에 컨센서스가 180억 달러 정도였는데 네. 실제로 나온 건 188억 달러. 더 잘했죠. 많이 잘했네. 네. 물론 이제 2분기에는 뭐 지진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지만 2분기, 이거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니까 지진 손실이나 피해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숫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거는 이제 5월 정도에 보면 나올 겁니다. 지진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가 매출 있는지. 네, 발표할 매출 보면 거니까. 바로 나오죠. 일단 이것도 내가 아침에 좀 의아했어요. 저는 이게 이 정도로 반응할 건가. ASML이 워낙 또 이 미세 공정 장비, 그러니까 EUV 장비에 대한 그 주도권. 완전 도미넌트한 그러니까. 회사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 12월에 EUV 컨퍼런스를 여는데 관심도가 이제 좀 떨어지긴 떨어지잖아요. 특히 작년 같으면은 업황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패키징 쪽에 그러니까 관심 많으시죠. 요즘 이제 엣지 관심은 옛날에는 EUV를 누가 먼저 쓰냐, 몇 개 쓰냐, 몇 맞습니다. 개를 쓰냐 이랬는데 요즘에는 누가 패키징을 잘하냐, HBM 누가 더 잘하냐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참 그것도 감안을 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같이 성장은 하는 건 맞지만 네. 그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스케일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케일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작고 좁고 촘촘하게 만드는 게 무조건 그게 경쟁의 포인트였는데 이제는 요즘은 어느 정도 스케일링의 한계가 오다 보니까 뭐 음. 계속해서 스케일링은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오다 보니까 이거를 한 개의 칩에서 만들던 칩을 두 개의 칩, 세 개의 칩, 네 개의 칩으로 만드는 이제 패키징 네. 쪽이 각광을 받고 있죠. 칩렛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미국 쪽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하여튼 이제 뭐 간략하게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우리 하이 NA EUV 장비는 지금 인텔에 하나 들어갔고 아이맥에 하나 테스트용인가 뭘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한 대 더 들어간답니다. 인텔에. 인텔에 네, 두 대가 들어가는 네, 거예요. 이제 두 대 들어가는 거죠. 삼성하고 하이닉스나 이런 데는 없죠 아직 얘기가. 얘기는 많았죠. 하이엔의 내년 장비 정도에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뭐 있습니다. 우리도 얼른 사야 한다. 뭐 이렇게 아주 작년인가 우리 국내 일부 매체들이 뭐 인텔이 먼저 들어가는데 우리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빨리 사야 한다 뭐 그랬는데 근데 사실 저는 하이엔의 EUV 장비를 빨리 산다는 게 좋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삼성도 EUV를 빨리 적용을 했지만 TSMC보다 EUV 지금 삼성은 몇 개 레이어 정도 쓰고 있죠? D1C 그 어떤 공정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1C? 1C에서는 네. 6개에서 7개 정도인 오,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고요. 1D 여기 지금 1B죠. 1B에서는 5개 레이어, 5개? 1A에서는 3개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게 네. 파운드리도 쓰고 그러니까 메모리도 써가지고 훨씬 많아요. 이제 다른 회사보다. 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는 더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한두 개 쓴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1B나 1C 하면 더 늘어날 건데 제가 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에 대해서는. 근데 삼성보다 확실히 적겠어요. 네. 지금 ASML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회사였는지도 작년 실적 때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작년에 계속 잘 나왔어요. 지난해 워낙 잘 나왔긴 했지만.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연결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이 ASML의 시적 부진이 반도체 업황이 다시 부진한 건가? 이렇게 안 좋아질 건가?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뀐 거 아닌가? 뭐 지금은 후공정 쪽에 그러니까. 투자가 엄청 많이 집행되고 있는 건데 이게 온기가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결국은 삼성이나 닉스가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거든요. 네. 국내 장비사에도 옮겨갈 겁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에만 저희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1C 290단, 322단 이렇게 신제품들을 준비해야 돼요. 맞아요. 다 장비를 새로 깔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대규모로 미국에도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한국에도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안 좋은 시점인 것 같고요. 그 이제 피터 베닝크 CEO도 이번에 상저하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아진다? 네, 하반기에 좋아질 거고 2023년 실적이랑 2024년 실적이랑 비슷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2025년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하이엔A EUV 관련해 가지고 맞다. 그 지금 장비 그 하이엔A EUV 장비도 국내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IMEC 가서 연구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R&D를 위해서 장비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 가지고 상세하게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기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